36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 형제와 동거 중입니다. 한 번도 본가를 벗어나 산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사춘기가 지금 온 건지 반항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라는 압박도 심해집니다. 저에 대한 힐난이 이제 36년이 되다 보니 듣기가 괴롭습니다. 집에 가면 거실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제 방에만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펭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펭수 인형이 여러 개 있는데 퇴근한 저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펭수가 없었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입원했을 것 같습니다. 펭수템에 돈을 탕진하고 있지만 덕분에 술을 주셨습니다. 거의 주 5일 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가끔 마시는 정도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 결혼 압박으로 선을 봤습니다. 의외로 저와 잘 맞았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다면 고민이 없었을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라 짜증이 납니다. 지금까지 대학도 뭐도 다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해서 지금 꽤 잘 법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데 연애와 결혼마저도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제 삶이 대책 없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그냥 차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 방은 늘 어수선해요. 쉬는 곳이 아닌 대피소나 임시 쉘터 같습니다. 가구도 대충 늘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경계에 대한 나를 지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존재에 대한 부정, 소멸,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심장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떤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예후가 매우 좋을 수 있다. CPR을 시작해도 이거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분은 예후가 좋다. 왜냐면요, 내가 지금 잠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보군요. 이분이 사연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부모 형제와, 저는 36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 형제와 동거 중이며 한 번도 본가를 벗어나 산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소개한 첫 문장이 뭐냐면 부모 형제와 동거 중이고 한 번도 본가를 벗어나서 산 적은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규정했어요. 이게 매우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6세 미혼 여성이고 지금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돈도 잘 벌고 그렇대요.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직업 여성입니다. 예. 남들은 골드미스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뭐 아니면 의사입니다. 약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36세 미혼인데 부모 형제와 동거 중이며 한 번도 본가를 벗어나 산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괄호 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본가에서 한 번도 떨어져서 산 적이 없는 것이 자기를 규정하는 첫 문장인 거죠. 이거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분명하고 역까지 턱 밑까지 올라온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네.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펭수템을 사느라고 돈은 많이 썼지만 술을 지금 주 5일 알코올을 마시다가 한 달에 몇 번 마시는 상태래요. 제가 펭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펭수템 몇 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정도라면 이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아직 말랑말랑한 거죠. 이게 단단하게 굳어있지 않고 뭐가 말랑말랑하고 문제의식도 분명하고 되게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그러면 부모가 만나라 그래서 만났는데 심지어는 속도 없이 부모는 싫은데 그렇게 부모가 소개해 줬다는 것 자체는 싫은데 속도 없이 그 남자는 마음에 들었어요. 나랑 의외로 잘 맞네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지금 차버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또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
안 만날 거예요. 이러면 또 몰라요. 마음에 개별적으로도 마음에 드는데 부모가 소개시켜줬다는 것 때문에 불쾌하고 싫고 결혼까지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이분은 되게 좋아요. 차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 좋죠. 차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좋죠. 제 방이 늘 어수선합니다. 쉬는 곳이 아니고 임시 쉘터 같습니다. 가구도 대충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마랑 같이 사는 삶, 한 번도 본가를 떠나지 않은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싫고 거부감이 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짜증을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인데 자기와 그 집과 그 집의 상황과 자기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순치해서 그래도 사는 동안은 잘 살자. 그래도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집과 순응해서 순치돼서 자기가 잘 적응해서 예쁘게 꾸미고 그러고 있지 않은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임시 쉘터 같이 해놓고 산대잖아요. 이 집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대로 내버려 둔 거잖아요. 방을. 이런 사인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인이고 문제의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사인인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임시 쉘터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순응하지 않고 불화를 겪으면서 이 집하고 불화를 겪고 있잖아요. 이분은 저는 자기를 지금 대단히 많이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곧 분리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러고 있어요. 나 참 너무 한심해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죠. 현상 그대로 좋은 감정은 좋은 거, 나쁜 감정은 나쁜 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병적인 것과 병적인 것에 순응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이 병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병적인 구조나 그런 것에 불화하면 그 불화는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의 존재 소멸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항하는 증거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CPR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 그게 비참함이든 모욕감이든 수치심이든 그런 것이 옳다. 그것이 내 감정이라면 옳다.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그것이 CPR의 본질이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